제 이름은 진호이고 복대 수백 년의 어두운 이야기가 깃든 듯한 오래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회의주의자였고 유령이나 그런 것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게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저는 근무한 지 3개월째였고 여전히 격렬한 일과와 환자들의 지친 얼굴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조용했던 저녁, 거의 조용할 정도로 조용했던 식당에서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에서 지혜가 넘쳐 흐르는 듯한 미영 씨와 함께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는 평소보다 더 내성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모두가 기피하는 병원 꼭대기층에 대해 물었습니다. 첫날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항상 잠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주름진 얼굴이 더욱 침울해 보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진호야, 파헤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주위의 공기를 더 짙게 만드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긴장을 풀려고 웃었다. 미영 씨, 정말 그런 걸 믿으세요? 귀신 같은 거요? 그녀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꼬마야, 아는 게 중요하지. 그녀는 실종에 대해, 가끔 병원에 내려앉는 죽음의 침묵에 대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소름이 돋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꼭대기층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 때문에 그날 밤 저는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의 근무가 끝난 후 저는 병원에 혼자 남아 끊임없이 드나드는 환자와 간호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꼭대기층을 탐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 안에 무언가, 답을 찾으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가 저를 잠긴 문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교장실에서 열쇠를 찾았어요. 수년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한 녹이 슬어있는 낡은 열쇠였습니다. 차가운 금속을 움켜쥐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꼭대기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먼 북소리처럼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서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얼음장 같은 한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 반대편에서 발견한 것은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저는 피곤했지만 꼭대기층에서 발견한 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답이 필요했습니다. 근무 중에 몇 명의 동료들에게 잠긴 층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금방 화제를 바꾸거나 미친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꼭대기층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하게 제 질문을 피하지 않은 사람은 미영 씨뿐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린 후 식당에 단둘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그 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요. 그녀는 차가운 병원 불빛을 반사하는 피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얘야, 말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가 결심만 하면 내가 아는 걸 다 말해줄게. 내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꼽히던 병원의 황금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의사, 혁신적인 치료법, 첨단 의학 실험을 위한 전용층까지. 병원의 자부심이었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환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해당 층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폐쇄되었습니다. 실험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소문과 함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미영 씨는 당시 저도 이곳에 있었어요. 라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의사들이 침울한 얼굴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았고 아무도 듣지 못했던 비명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실 문이 굳게 잠겼어요. 다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미영 씨의 말이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고
기꺼이 이야기해줄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한 선배 간호사 유민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복도에 혼자 있는 민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 혹시 꼭대기층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미영 씨가 몇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더 알고 싶어요. 민준 씨는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너 지금 위험한 짓 하고 있구나. 진실을 알고 싶으면 지하실에 있는 오래된 파일들을 찾아봐. 숨겨져 있긴 하지만 파기된 건 아니야.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후 저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축축하고 어두웠고 먼지로 뒤덮인 오래된 기록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상자와 서류를 뒤적거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병원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경고처럼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된 최상층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록 보관소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끔찍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의료 실험과 끔찍하게 잘못된 치료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들어가서 다시는 볼 수 없었던 환자들, 그곳에서 일하다 자살한 의사들, 이러한 발견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집착이 심해졌지만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 끔찍한 파일을 발견한 후 제 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꼭대기층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일상에 바빴던 어느 조용한 저녁,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교장실에서 제가 놔뒀던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오래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건물 자체가 저에게 돌아서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발걸음마다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잠긴 문 앞에 다다랐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단순한 삐걱거림이라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차갑고 두꺼운 공기가 빠져나갔고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싹하게 떨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고 곧바로 불쾌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공포와 고통이 공기에 스며든 것처럼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먼지로 뒤덮여 있었으며 곳곳에 버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금이 간 벽과 깨진 전구, 그리고 제 발자국 소리마저 귀머거리처럼 들리는 치명적인 적막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 탐험을 이어가며 오래된 방과 부서진 가구를 지나쳤습니다. 벽과 가구에서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싸운 것처럼 발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디테일이 발견될 때마다 불안감이 커지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는 열망만 커졌습니다. 그때 저는 오래된 수술실처럼 보이는 방에 들어섰습니다. 장비는 녹슬어 있었고 곳곳에 마른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먼지와 섞인 금속성, 피 냄새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수술실 중앙에는 수술대가 여전히 설치되어 있었는데 끈이 찢어지고 얼룩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할 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선명해졌습니다. 불분명한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깊은 고뇌가 담긴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고 시야의 모서리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지켜보며 저를 연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답을 찾기 위해 계속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환자와 간호사의 얼굴이 있었는데 모두 공포와 고통의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신원을 지우려 한 듯 얼굴에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미쳐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그림자, 억압적인 분위기, 모든 것이 저를 집어삼키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계속 나아가야 했고 이해해야 했죠. 계속 탐험하던 중 오래된 찬장으로 가득 찬 방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부분적으로 열려 있었고 먼지가 쌓인 서류와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 중에서 의학 실험에 관한 보고서로 보이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설명은 상세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의학 기준으로는 생명을 잃은 것으로 간주되는 환자에 대한 실험 절차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급진적인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그 방법은 끔찍하고 비윤리적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실패와 다시는 볼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한 보도는 제 공포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부서진 가구와 부서진 의료 장비로 가득 찬 방을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탈출하기 위해 격렬하게 몸부림친 것처럼 발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은 파편과 마른 피처럼 보이는 어두운 얼룩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느낌이 거의 느껴졌습니다. 방을 훑어보던 중 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왔고 마치 벽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거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도와줘, 고통, 두려움. 속삭임은 절망의 합창으로 섞여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속삭임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저는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저와 함께 있었지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벽에 그림자가 춤을 추고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수술실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자 공기가 차가워지고 강한 쇳냄새가 실내에 스며들었습니다. 수술실 중앙에는 녹과 시커먼 핏자국으로 뒤덮인 수술대가 있었습니다. 수술 도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중 많은 도구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섬뜩했고 악몽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병원에서 일했던 의사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페이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깨지기 쉬웠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고 끔찍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수행한 실험, 잔인한 시술, 치명적인 실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환자들에 대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기는 의사가 후회를 고백하고 그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갑자기 끝이 났고 그는 결코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줄은 거의 읽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여기 있다 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일기장을 손에 쥔 순간 어깨에 차가운 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속삭임이 점점 더 커졌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바닥에 무언가가 저와 함께 있었고 제가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일기를 읽은 후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깨에 느껴지는 차가운 손은 그곳에서 나가라는 분명한 경고처럼 느껴졌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계속 가고 싶었습니다. 대기가 너무 무거워서 공기가 저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눈꼬리를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집중하려고 하면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선명해진 목소리들이 제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진호, 진호. 마치 건물 자체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오래된 의무실처럼 보이는 방을 지나쳤다. 침대는 뒤집혀 있었고 매트리스는 찢어져 있었으며 벽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하얀 커튼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렇게 변색되어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중 하나에는 녹슬었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낡은 휠체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의자가 좌우로 삐걱거리며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시선은 오래된 사진으로 뒤덮인 벽에 고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진에는 환자와 병원 직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섬뜩할 정도로 친숙해 보였습니다. 특히 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는데 제가 일기장을 발견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 보이는 환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의 눈은 순수한 절망의 표정으로 카메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벽에 다가갔을 때 제 뒤에서 무언가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보이지 않는 눈동자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점점 커지는 공포감을 무시하려고 계속 걸었습니다. 사무실로 보이는 다른 방을 발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더 끔찍한 시술에 관한 오래된 문서가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수술대에 묶인 환자의 그림과 함께 실험 중 겪은 고통이 자세히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기가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길고 뚜렷하지 않은 그림자가 복도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림자의 형태는 뚜렷하지 않았고 짙은 연기처럼 바닥을 가로지르는 어두운 윤곽선만 보였습니다. 그림자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고 겁이 났지만 설명할 수 없는 욕구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림자를 따라 바닥 뒤편에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자 문이 제 뒤에서 쾅 닫혔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절대적인 공포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깨진 액자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환자와 의사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차가운 손이 다시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단단하게 제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분명히 저와 함께 있고 제가 그 존재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깨에 닿는 차가운 손의 느낌에 잠시 마비가 왔지만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녹슨 금속 선반에서 오래된 일기장과 보고서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 중 하나를 훑어보기 시작했고 제가 발견한 단어는 완전한 공포였습니다. 그 일기를 쓴 의사가 꼭대기층에서 수행한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침습적이고 고통스러운 치료로 종종 환자가 사망하는 비인도적인 실험이었죠. 그들은 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도가 지나쳤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페이지 중 한 페이지에서 의사는 끔찍하게 잘못되었던 실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대 청년인 한 환자가 원인 모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실험적인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도중 무언가 잘못되어 환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명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수술대 위에서 죽었고 그의 영혼은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책을 계속 읽으면서 저는 이 실험을 수행한 의사들도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자신이 고문했던 환자들의 목소리와 환각에 시달리며 미쳐버렸습니다. 일부는 죄책감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손으로 쓴 거의 읽을 수 없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환자들의 영혼이 자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그들의 얼굴이 보이고 절대적인 침묵의 순간에도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일기에는 그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도망칠 수 없다. 저는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무게를 느끼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복도를 계속 걸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장소의 무시무시한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럽고 절박했으며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뒤섞인 채 소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에 도착하니 바닥 한가운데에 미라가 되어 있는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고 피부는 건조하고 뼈는 선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에 묘사된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 옆에는 의사와 환자들이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저는 차가운 물결이 제 몸을 통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명소리가 더 커지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치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영혼이 저와 소통을 시도하며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의 현실은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어떤 악몽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병원 꼭대기층은 단순히 잊혀진 장소가 아니라 불안한 영혼과 끔찍한 기억으로 가득 찬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해답이 필요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미라를 발견한 후 제 마음은 소용돌이쳤습니다. 모든 소리, 모든 그림자가 끔찍한 비밀을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겁이 났지만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슴을 조여오는 두려움을 무시한 채 계속 탐험을 계속했습니다. 걷다 보니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그러진 얼굴, 피 묻은 손, 나를 바라보는 텅 빈 눈 등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환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에 몸부림치며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빛에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 광경은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한 젊은 간호사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환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생생해서 눈물의 열기와 환자의 손의 차가움이 거의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환각은 몇 초 동안만 지속되었지만 환각이 전하는 고통과 아픔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환상을 밀어내려고 애쓰는 순간 전에는 몰랐던 방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앙에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테이프 레코더가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고뇌의 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끔찍하게 잘못되었던 수술을 설명하는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환자의 비명소리와 실험의 실패를 설명하면서 후회와 함께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환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집중하려고 하면 사라지는 형상들이 보였고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가 들렸으며 보이지 않는 손이 피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광경과 소리는 지난번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져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메스꺼움과 현기증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해졌습니다. 마치 주변 공기가 독에 오염되어 서서히 질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현실과 환각을 구분하기 위해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다른 방들과는 다른 방에 도착했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가구와 서류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낡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한가운데에는 떨리는 필체로 쓰여진 공개 서한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원장이 최상층에서 저지른 모든 끔찍한 일을 고백하고 자신의 행동을 절대 잊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벽을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마다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그들이 겪은 공포를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환각이 저를 완전히 삼키기 전에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그곳에 갇혀있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그냥 버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정의를 실현하고 잊혀진 희생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로 저는 계속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제 주위를 둘러싼 영혼들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어떤 형태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두운 복도와 섬뜩한 기억으로 가득한 방을 지나 최상층을 계속 탐험했습니다. 문이 잠긴 작은 방에서 녹슨 찬장을 발견했습니다. 힘겹게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미라로 변한 환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끔찍한 광경이었지만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잊혀진 채 죽은 채 방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환자와 의사들의 목소리가 절망의 합창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뒀어요. 우리를 고문했어요. 그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들이 전하는 고통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나는 속삭임에 이끌려 계속 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더 많은 오래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실험의 마지막 날을 자세히 기록한 최종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많은 환자들이 비인도적인 시술을 받았으며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은폐하려 했지만 진실은 잊혀진 기록 보관소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제 어깨에 차가운 손이 느껴졌습니다.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속삭임이 더 커졌고 제 주위에 있는 영혼들의 존재를 거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다른 일기장과는 다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쓴 것 같았어요. 그의 말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실험이 어떻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결과에 급급한 의사들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환자를 단순한 연구 대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는 충격적인 고백으로 끝이 났습니다. 원장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경력과 병원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눈을 감기로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영혼이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기를 손에 쥐고 나서 저는 그 층에서 벌어진 공포의 실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마저 잔인하게 파괴했습니다. 불안한 영혼들이 그곳에 갇혀 자신들의 고통에 대한 정의와 인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폭로하고 잊혀진 희생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절망의 무게가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을 상대하고 있고 앞으로의 길이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독의 일기장을 손에 쥐고 깊은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층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은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야망과 절망에 사로잡힌 의사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자들의 영혼은 그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면서 저는 영혼들의 존재를 더 강렬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그려진 그림자가 움직이고 속삭임이 고통과 절망의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병원 자체가 살아서 제 주변에서 숨을 쉬며 억압적인 분위기로 저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감시와 핍박을 받는다는 느낌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창문과 거울에 왜곡된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제 눈은 깊고 원초적인 공포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환각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저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점점 커지는 광기에 맞서 싸우면서 저는 탈출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찾으려고 어두운 복도를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병원 자체가 저에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열렸던 문은 이제 잠겨 있었고 복도는 끝없이 뻗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더 절망적이었던 저는 마음속에서 환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얼굴이 제 눈앞에 나타났고 그들의 눈에는 고통과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제 정신을 꿰뚫고 절망의 심연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더 강한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고 악의 기운이 꿈틀거리는 듯한 그림자 같은 형체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없었지만 분노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자 제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에너지와 싸울 의지가 고갈되는 것 같았습니다. 감각은 혼란스러웠고 머릿속은 공포와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병원 꼭대기층은 저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림자는 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갇혀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림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피부를 뚫고 들어와 피를 얼어붙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저주받은 바닥에 쌓인 모든 고통과 고통의 화신과도 같은 공포의 절정이었다. 그때 저는 영혼들로부터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가라. 고통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제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서 있었고 정신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영혼들의 말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면서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지만 정신을 완전히 잃기 전에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으로 저는 저주받은 바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계단을 찾으려고 복도를 뛰어내려갔습니다.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저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려는 듯 손을 뻗는 것 같았습니다. 감시당하고 사냥당하는 느낌이 압도적이었어요. 마침내 비상구 문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최대한 빨리 달려갔습니다. 문을 힘껏 열자 금속성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지옥에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헐떡이며 맨 아래층에 도착했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는 그림자가 있을까 싶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요함은 억압적이었지만 적어도 저는 꼭대기층에서 벗어났으니 다행이었죠. 1층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내려가니 환경이 더 안전하고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건물을 나와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인도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제 안을 감싸고 있던 어둠을 조금이나마 걷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환각, 비명, 일그러진 얼굴 등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 상태를 걱정했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설사 믿는다 해도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병원 꼭대기층은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 고통받는 영혼들로 가득한 무덤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꼭대기층으로 통하는 계단 근처를 지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영혼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상층에 대한 소문은 계속되었고 신입 직원들도 제가 받았던 것과 같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고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층에 사는 악령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은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했지만 제게는 다시는 정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의 고통과 절망의 이야기를 짊어지고 다닐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병원 꼭대기층은 끔찍한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 없는 그림자의 공간으로 남을 것입니다.